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시장이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굉장히 뜨겁고 훨훨 타오르는 시장의 모습이 펼쳐졌었는데, 오늘은 그와 정반대의 시장의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참 공매도 금지가 이를 천하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든 급하면 체한다라고 하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한 걸음도 우보천리처럼 소처럼 이렇게 길게 가야 될 텐데, 어제 이제 너무 시장이 급발진을 했던 후폭풍이 오늘 시장에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어제 이제 뭐 제가 기존에 어제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하락의 과정은 똑같다. 모든 하락의 과정은 똑같고 그에 따라서 반등하는 이유도 각각 다른데, 하락의 과정의 이유는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락을 하고 반등도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반등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반등할 일이었었는데,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와 함께 시장이 단번에 상승의 목표치를 다 채웠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은 시장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시장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 그 다음에 산업재들의 가격 동향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도 과하고 더 이상 올라가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조심했어야 되는 날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매일같이 뭐 내가 종가 매수를 해서 뭐 그 다음날 수익 내고 매일같이,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 두 개 종목으로 매일같이 뭐 해서 수익을 낸다? 내가 직접 선수가 되지 않은 이상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크나큰 파도의 흐름 속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증시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종목군들을 바스켓으로 잡아 놓는다든지 업종 대표 섹터 위주로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잡아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적정하게 바닥권에서 뭐 내가 기본적으로 20%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봤다면 그 선에서 만족하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면은 롱런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자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다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암울할 때, 시장이 막 환호할 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먹을 게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뭐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극심했던 하락장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더 빠지더라도 하락의 목표치는 하락 1, 2, 3, 4, 5파입니다. 3파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를 들어 더 빠지게 되면 그 아래 구간이 하락의 5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잘 붙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 지금은 공매도 금지로 인한 급변동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2차 전지 내에서 매매를 좀 하면서 주도주가 뭔지 반도체 내에서 뭐 좋은 종목을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시장은 큰 틀에서 보시면서 성장주를 잡아 들어가는 전략으로 일단은 뭐 계획을 세워놓고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매도 금지 1일 천하가 된 날, 이미 예상된 상황 아닐까요? 탐욕에는 한 발 물러서서 공포에는 침착하게 시장은 변동성이 만든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반도체는 주도 섹터이며 주도주이고요. 2차 전지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는 상승 종목 수가 1250개, 오늘은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 1300개였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시장은 극명하게 갈렸던 날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요, 코스닥 150이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은 반대로 코스닥 150이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많이 갉아먹었었는데요. 그 밖에 이제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오늘 굉장히 좀 시장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하락하면서 또 거래대금이 어제와 비슷하게 나와버렸는데 내일장을 일단은 지켜보고 대응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외국인들도 대단해요. 코스닥 어제 4,800억 들어와서 오늘 4,600억을 던져버렸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일 천하로 끝나버린 공매도 금지,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했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저도 장 끝나고 여러 지인들과 통화도 해보고 또 특히 이제 뭐 상업펀드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다리 건너서 말을 들었었는데 어제 막 사모펀드 몇 개는 증거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뭐 은행에서 대출받고 하면서 겨우겨우 막았다라고 합니다. 뭐 그들의 잘못이겠죠. 뭐 공매도라든지 또 파생 시장에서 이 하방을 잡아놓고 있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아마 외국인들도 엄청난 손실을 어제 봤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파생 시장에서는 이게 하루에 100배가 터져버렸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엄청난 건데, 이게 정부의 정책 하나에 이런 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이 상방 사이드카가, 그리고 오늘은 하방 사이드카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든 시장의 흐름이다. 이틀 발생하면서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효과는 분명 시장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효과는요,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경기 전반에 문제가 생기며 산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효과라고 한다면 달리는 말을 더 높게 뛰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공매도 금지의 장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잘 돌이켜 보시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글로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드는데요. 여러분들 웩도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웩, 꼬리, 더 도그, 개를, 꼬리가 개를 움직인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웩도독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매도 시장이 없어지면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이 더 이상 뭐 시장을 찍어 누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파생 시장은요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그 파생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친구들은요 외국인들입니다. 그 외국인들은요 더 큰 시장인 환율 시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가 사실 미치는 영향 클 수도 있겠지만은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웩도독 현상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파생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일 미 증시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CPI 지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대감이 남아 있다 보니 버티는 힘이 되는 듯 하고, 그게 잘 나와서 위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의 경우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어제 공매도 후폭풍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하루였기 때문에 수급 이탈 여부가 아침에 가장 중요했고요. 아침부터 사실은 2차전지 쪽에, 그리고 어제도 그 권영수 부회장이 직원에 보내는 레터가 있었다라는 제가 말씀을 전달드렸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이걸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워낙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쪽에 뭐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루를 즐기시고 오늘은 잘 대처하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권영수 부회장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쉽지 않은 흐름이 연속될 것이다 라는 발언, 그리고 오늘 아침에 테슬라에서 2030년까지 해가지고 전기차 3천만원대 차량을 만들겠다 내놓겠다 라고 하는 말, 지금부터
3천만 원대까지 차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네들 FSD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전기차 가격에 이 경쟁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투자를 미루고 있는 판국의 테슬라에 이거는 초대형 악재로 오늘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잘 보고 있다가 또 어제도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인버스 쪽을 이제 양방향으로 좀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 저는 미 증시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CPI 지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 버티는 힘이 되는 듯 하며, 그게 잘 나와서 위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의 경우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어제 공매도 후폭풍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하루였기 때문에 수급 이탈 여부가 중요했겠죠. 아침부터 시작된 대량의 매도세, 이미 오늘 하루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하루였고요. 2차 전지 리튬 가격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확인하십니까? 금일 신저가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광물도 마찬가지에 테슬라의 3천만 원의 자동차 이슈, 전일 권영수 부회장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반도체, 미국 빅테크 150조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를 한다, D램 가격이 지속 상승한다, 낸드 가격 인상한다 등 호재가 천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반도체에 놀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합리적이고 맞는 것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섹터 오늘 신고가 종목이 여러 나왔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렸다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추세 추정 매매로 가던 SK하이닉스 박스권 하단에 들어올 때 종목군들을 잡아가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 중 단의 종목들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AI 다 날라갔고요. AI 오늘까지 해서 뭐 시세 줄 만큼 줬고요. 로봇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로봇은 정부 일정이 하나 좀 사이즈 되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한 2주 10일 정도 남았죠. 그 중간에 한번 잘 선택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주들 뭐 몇 개나 있나요? 그 안에서 뭐 구간 오면 잡는 거지. 그리고 오늘 빈대 테마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던데 이쪽은 정말 쉽지 않고 잘못되면 큰 손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예 매매를 안 했네요. 이거 진짜로 중요하게 잘 봐야 됐던 기사였고, 클라우드 150조 이 기사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었죠. 오늘 거래대금 보면 이제 에코프로가 거의 2조 가까이 거래가 터졌고, BM도 1조 3천억,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거래대금이 거의 대부분 터졌습니다. 뭐 하방으로 터져버린 거죠. 하방으로. 이렇게 되면 오늘 다른 종목의 돈맥 경화가 터지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군들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투신까지 다시 끄집어 내리는 현상이 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매도 많다, 공매도 많은 종목이 공매도 금지의 수혜주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조심하시고 그 첫날 하루에 끝났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종목군들 잠깐 보면요, 시간의 종목군들 잠깐 보면 뭐 갑자기 뭐 티플렉스, 동국, 유니언 머트리얼즈 이런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뭐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했네요. 뭔가가 있었겠죠. 뭐 미중 분쟁이라든지 뭐 중국에서 뭐 히토류 뭐 그런 이슈라든지 아마 내일 아침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좀 올라와서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네요. 왜 올라왔을까 라는 부분이. 그리고 오늘 화장품 섹터 굉장히 좋았는데요. 기업들의 결국 돌고 돌아서 실적적인 부분이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해외 증시 차트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일단 이 추세 때는 돌파를 한 상태에서 CPI가 잘 나와서 이거를 넘겨준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또 이 추세
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봤던 분들은 당연히 어제 테슬라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마감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미증시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하락이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사실 봐야 되는 게 맞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종목군들 보면 계속 좋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계속 좋잖아요. 미국 시장에 보면 얘네들은 추세가 우상향이고, 국내도 SK 하이닉스가 우상향이고, LG엔솔은 빠지고, 엘버말, 예? 전 세계 리튬 대장 아닙니까? 엘버말이 이렇게 계속 쳐받고 있는데 2차 전지가 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점 있었다 라고 봐야 되고, 오늘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에서 제가 목표치는 어제 잘해봐야,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로 어제는 피보나치 조정대로 친절하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웬만해서 0.5까지 가고 많이 밀린다. 응? 잘해야 진짜로 잘 가면은 이 윗구간인데, 얘네들이 2차 전지들이 갭을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없을 것이다. 그냥 0.5에서 마감이 된 겁니다. 맥스 850을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 상승의 목표치를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의 목표치는 이 마디마디 구간이 될 거예요. 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이라든지 5일선 첫 자리라든지 혹은 11선 자리까지 밀렸다 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좀 꺾어주고 올라가는 그 시점을 우리는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구간까지 단번에 올라왔으면 좀 접어주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지수는 지수일 뿐 개별 업종, 섹터, 산업을 봐야 산업을 봐야 먹을 게 있어요. SK 하이닉스를 보죠. SK 하이닉스 시간에는 어떠나 살짝 밀렸는데요. 신고가를 뚫어놓고 이 친구의 패턴은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 딱 올라가서 바로 치고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밀려서 내려와서 다른 반도체 종목을 깬다. 반도체 종목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근데 삼성전자도 정확하게 추세를 그리고 가기 때문에 떨어지면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 어떤가요? 시가부터 그렇죠. 말 그대로 저도 시가 베팅이 LG에너지솔루션이 하향 베팅을 때렸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올라가기가 힘들죠.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러고 있는데 나머지 2차 전지가 지금 막 치고 가겠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인의 어깨를 타야 된다. 거인, 지금의 거인은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거인이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한 장의 제가 카페에다가 글 올려놨나?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자칫 잘못했다가 2차 전지 눌림 받고 막 그러실까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거 한 장의 사진을 봐라. 뭐가 지금 중요한지. 예? 지금 뭐가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솔루션 뭐가 중요한지 이 한 장의 사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데 한 장의 사진, 그리고 2차 전지 방향 봐라. 뭘 해야 되는지, 예? 뭘 봐야 되는지. 지금 요 두 개, 뭐 매수 매도 의견은 아니지만 이거 스위칭 잘 해보세요. 이것도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2차 전지 레버리지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 노릇이고, 떨어지면 방법 잘 강구해서 보시면 되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2차 전지 쪽은 사실 장 전에도 회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했을 때 에코프로가 갭을 뜨고 나서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 얘는 매매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절대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못했는데 요놈을 어제 잡아가지고 왔어요. 어제
잡아서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다 하고, 어제 제가 인버스 매수를 해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2차 전지 인버스를 매수를 해서 넘어와서 아침 팔고, 여기에서 이제 좀 추천하고 여기서 좀 잡았죠. 저는 이거 2200원까지 싹 찍었으면은 진짜 물량 많이 잡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좀 못 잡아서 그냥 기본 물량 정도만 잡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냥 한 주도 안 팔고 홀딩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 이렇게 올라가면 이 근처에서 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한번 팔고 종배를 하고 왔어도 됐는데, 그냥 뭐 신경 쓰기 싫어서 일단 내일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에코프로는 셌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박살이 났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에코프로는 왜 반등이 세지 않고 갑자기 이제 공매 청산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만 올라갔을까요? 이 이유는요, 선물옵션에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주식 선물이 없습니다. 에코프로가 잘나서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에코프로는 주식 선물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 선물을 하방을 잡았던 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좀 움직였던 거죠. 훨씬 강하게. 근데 여기서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가 나오니까 공매도 쇼커버와 함께 선물 청산 등이 다 때로 몰리면서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폭등을 맞는 거예요. 그 구조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지나면 2차전지 쪽에서도 변동성이 저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변동성이 줄어든 만큼 시장은 그때부터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는 좀 기다려 봐야죠. 여러분들 그 일본의 유명한 사케다 오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케다. 예? 일본의 유명한 이 쌀 투자로 이렇게 투자의 그 기법을 만들고 캔들을 창시했죠. 캔들을 창시했죠. 사케다가 오법.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 캔들을 창시했습니다. 이 캔들 어떻게 만들었냐? 예? 이 촛불 어떻게 그려야 되나? 뭐 이렇게 못 기르겠네. 아무튼 캔들을 만들었는데요. 절에서 이 흔들리는 촛불을 보면서 이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란 이 색깔을 보며 상승과 하락이 뭐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 3세번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는 건데요. 내가 주식을 막 미치게 사고 싶을 때 3일만 참아봐라. 3일만 참아봐라 라는 게 있습니다. 3세번. 그래서 삼은봉,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일 하루 변동성이 더 일어나겠죠. 내일까지는 3일이잖아요. 공매도 금지를 하고 3일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이제 좀 잦아들면 시장이 적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적응을 할 거라고 보고, 사실 공매도 금지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시장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어디다가 써먹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저는 내일 뭐 에코프로 BM 하고 에코프로는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 하도 많잖아요. 나머지는요, 이런 거 다 종목군들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 인버스 가지고 있는 거 위로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어제 들고 온 거는 팔고 밀렸을 때 좀 잡아가지고 나머지는 올라오면은 수익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코스닥스
2차 전지 레버리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좀 내일 고민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음봉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 이런 구간이 좀 공포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쉽게 언급을 참 하기가 어려운 게 장중에 시장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변동성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무슨 레버리지가 50% 시간에 포함해서 56%가 올라가는, 맞나? 어제 54%가 올라가는 이 장난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이런 변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뭐 파생 상품도 아니고 지금 좀 그래요. 그러한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뿐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저점을 잡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이런 구간들 5일선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위아래 변동폭 10%는 최소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20%죠. 잘 밑에서 잡으면은 잘 먹으면 20%짜리. 위에서 잘못 잡으면 위에서 내가 뇌동매매 하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20% 까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칼이에요. 근데 저는 아마 저걸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쪽 보죠. SK 하이닉스가 매우 좋은 상태에서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어제 종가상 신고가에 오늘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증가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굉장히 세다. 공매도 없는 거에 최대 수혜가 되고 있다. STI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내일 오전에 밀렸을 때 특별하게 얘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밀렸을 때 뭐 눌림에서 매매를 해 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는 뭐 강한 대장주이긴 하나 시가총액이 좀 커서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약간 좀 부담이 돼가지고 얘는 상징적으로 놔두고 좀 볼 것 같고요. DFE, DIT 이런 종목군들 다 세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군들 눌림으로 볼 것인지 추세 추종으로 내가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5일선을 타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 잡는다든지 이렇게 매매 계획을 세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 반도체들 종목군들도 사실은 나쁘지가 않아요. 어떠한 종목군들이라도 뭐 많이 깨진 거는 좀 있겠지만 많이 좀 빠져 있는 애는 있겠지만은 선도주 위주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은 좋다라는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의료 AI, JLK라든지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꺾이는 모습이죠. 여기서 더 올라가서 얼마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11월 10일 D-Day가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보내줘야죠. 그리고 오늘 삼성 AI 포럼 등등이 있었습니다. 하루 더 올라왔는데요. 뭐 다른 종목군들밖에 보다 많이 폭등은 하진 않았지만 얘도 2만원 초막권에서 올라왔으면 벌써 40% 올랐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로봇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매 금지 때문에 어제 급등한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대장은 저는 두산 로보틱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5일선을 뭐 좀 이탈하더라도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체크하시면서 유로메카라든지 뭐 이런 이 협동 로봇 위주로 저는 좀 봐볼 것 같고요. 로보티즈가 사실은 정부 정책이 과거에 나왔을 때 거의 상한가 가까이 날렸던 이 보행 로봇, 그러니까 그 보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로봇을 만들었던 이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가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놓고 올라가게 된다면 뭐 3만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일단 설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 종목군들 뭐 이것저것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기운이 빠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은요 몰라요. 뭐 다른 쪽에서 어떻게 말을 하던지 이런 것들 오늘 발표 나온 2차 전지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성장성은 좋습니다. 성장성 좋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모르겠지만 성장성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예요. 미래 먹거리이며 2차 전지를 키우지 않고 뭘 키우겠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Q가 있고요, P가 있다라고 치죠. 여기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있다 치죠. 이익 OPM이라고. 처음에 물량이 100이 나갔어.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오라 치고 100이 나갔어. 130이 나가고 160이 나간다 치고 190이다 치고 뭐 200, 뭐 20이다 치고 이렇게 쳐보자고요. 이렇게 쳐보면 처음에 P가 100이었다 치고 여기도, 근데 이때 영업이익이 600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뭐 예를 들어서 막 90으로 떨어져서 그냥 뭐 대충 적어 볼게요. 500 됐어요. 500 이게 떨어져 가지고 물량은 늘었는데 이게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게 80으로 됐어요. 그래서 160이 나왔는데 또 영업이익이 또 줄었네. 이렇게 됐어. 아무튼 뭐 이런 거 그냥 숫자 뭐 곱해 보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됐다 치자고요. 근데 4분기 때 Q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100으로 회복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200은 아니지만은 한 1100은 나올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런 현상이 어느 순간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120이 됐어요. 물량은 2배야. 이거 뭐 어떻게? 얼마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1200이 아니라 1500이 지켜버리는 일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다 예단하지 말고 이 그러니까 Q는 당연히 늘어나야죠. 성장 중이라면. Q까지 줄어들면 이거는 미친 일이고요. Q까지 줄어들면 미친 일이니까 성장은 하고 있대. P에 영향을 주는 리튬과 리튬과 니켈 등등 이런 마진 구조가 잡히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 잡히는 거를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시장을 보면서 리튬이 이제 종가 기준에 이렇게 떨어졌죠. 지난번에 리튬 상한가 갔을 때 이거 1700이었어요. 17,000 언저리. 17,000 언저리 17,500인가 기었는데 벌써 3,000이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 3,000이 빠졌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갔다. 이런 거 다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매매한다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 뭐 제약바이오 인베스터 비슷한 데이가 좀 있는데요. 펩트론이 그거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가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일단 지켜주는데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다음 주 중에 한번 봐볼 것 같고, 오늘도 너무 뜬금포로 이게 좀 움직여서 뭐 이렇게 매매했고, 한 번은 손절, 약손절, 여기서는 약수익 이렇게 좀 매매를 했네요. 오늘 뭐 ETF 뭐 종목군들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다 종목 공개를 최근에는 뭐 타점 스윙 위주로 좀 종목군들 봐서 타점 공개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어제 최고점에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오늘 떨어지고 약간 반등할 때 다 매도를 했습니다. 한 30% 좀 안 된 것 같은데 뭐 30% 조금 안 되네요. 30% 좀 넘었나? 32%였나? 아무튼 어제 진짜 평단가가 이게 8,500원이었으니까 분할 매수해가지고 8,500원대 들어가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네, 지금 시장은 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봐야 되지 않나. 2차 전지는 조심하되 내일이나 모레 정도 시장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